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했을 때 바로 내일 도착하는 물건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주일, 2주일 뒤에 받는 물건이 더 좋을까요? 사실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상세 페이지 친절하고 CS 친절하고 빠르게 도착하는 그런 상품 당연히 구매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비즈니스는요, 브랜딩 병행 수입인데요. 내가 직접 가서 만들거나 하는 그런 제조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처음엔 저도 혼자 했어요. 우선 많이 없어도 되는 자본금과 건강한 신체, 이거 하나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브랜딩 병행 수입 제품 선정에서부터 배송까지 이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줄기로 봤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단계로 판매 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1단계 제품 선정. 이 제품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브랜딩과 그리고 꾸준하게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골라서 우리가 소싱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런 상품들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 사이트 있죠. 키워드 검색량 사이트를 통해서 카테고리별로 막 뒤집니다. 그러다가 이거 생각보다 꾸준하게 팔리고 있네. 이거 생각보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네. 나도 몰랐는데. 근데 보니까 판매자도 많이 없네. 이거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새롭게 진입한 상품들 중에서 이거 뜰 것 같은데? 근데 뜨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은데? 그런 상품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조금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제가 고르는 편입니다. 키워드 검색량 프로그램은 이제 저는 보통 네이버 데이터랩 많이 쓰고요.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 특히 아이템 스카우트가 제가 한번 몇 번 영상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카테고리별로 소싱을 한번 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이 딱 정해지면은 거기에 대한 검색량이라든가 경쟁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셀하가 또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좋은 프로그램들은 많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취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해진 아이템이 만약에 나왔다고 쳐요. 그렇게 제품을 딱 골랐으면요, 현지 한국에서 팔고 있는 애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품을 하려고 해요. 조금 더 최신 상품을 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더 경쟁력 있고 디자인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상품을 하려고 해요. 그런 상품 어디서 찾느냐? 저도 초보자는 아니지만 아직도 1688, 아직도 뭐 알리바바닷컴 여기서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쉽게 상품을 찾을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칠판을 찾는다고 쳐요. 화이트보드. 근데 뭐 화이트보드라고 쳤을 때 중국어로는 화이트보드라는 말 대신 중국에서 따로 지칭하는 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내가 중국 1688 혹은 알리바바에서 화이트보드를 검색하고 싶어. 중국인들, 현지인들이 가장 찾는 말로 어떤 말로 검색해서 주로 찾아? 두세 가지 좀 알려줘. 그러면 중국어로 알려줘요. 그럼 그거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해갖고 찾기도 하고, 혹은 한국에서 이런 상품의 썸네일이 있다면 혹은 상세 페이지가 있다면 거기서 그걸 캡처해갖고 이미지를 통해서 상품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품을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쉽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품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판매자하고 채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 판매자한테 1688이나 알리바바닷컴 안에서 위챗 아이디를 좀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히스토리가 남으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위챗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위챗만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위챗이 되게 빠르게 응답이 돼요. 그래서 이 위챗 아이디를 딴 다음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생산이 되었느냐, 이 제품 여기 노출된 가격으로 하게 되면 뭐 맞는 거냐, 뭐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면 좀 얼마냐, 이 제품은 보니까 인증받아야 되는 제품인데 CB 리포트 갖고 있느냐, 뭐 아니면 케이스 인증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냐, 이 색깔 말고 다른 색깔은 없느냐, 뭐 다른 색깔로 하게 되면 MOQ는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 물어볼 만한 필수 체크리스트들을 고정 댓글의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샘플을 주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상품, 가격 경쟁력도 있고 디자인도 괜찮고 출시한 지도 얼마 안 된 그런 제품을 갖고 와서 샘플을 주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하겠죠. 그럼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실제로 내가 주문하려고 했던
어떤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품들 있죠. 그거를 같이 갖고 와.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해봐. 그리고 좀 오래 써봐. 샘플을. 왜냐면 처음 받았을 때 멀쩡해 보여. 그런데 한 일주일 써보니까 망가졌어. 그러면 이거는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QC가 덜 된 상품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상품 주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처음 주문할 때 한 개만 시키지 마시고 두세 개 정도는 시키셔서 해당 상품 세 개 다 퀄리티가 균등한지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일 좋은 상품을 보내줄 수도 있잖아. 혹은 제일 안 좋은 상품을 보내줄 수도 있잖아. 제일 안 좋은 상품을 보내줄 경우에는 내가 이 상품 선택 안 하겠지. 제일 좋은 상품을 보내주게 되면 이 상품만 믿고 평균을 올려치기 한 걸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개 정도, 색깔별까지는 필요 없고 두세 개 정도 시켜보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샘플을 사용해봤는데 이상이 없고 품질도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아. 질도 좋고 포장도 괜찮게 해서 온 것 같고, 그러면 이 샘플을 확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샘플을 주문할 때 OK가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OK가 됐을 경우에 본주문을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인증받는 상품일 경우에는 인증받는 업체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상품 제가 본주문 들어가려고 하는데 샘플 몇 개 정도 보내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3개요? 2개요? 하나요? 아니 4개요? 색깔별로요? 이러면 여러분들 샘플 다시 시켜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니까 한번 받아봐야 되고 진행해야지. 그러면 본주문 그리고 본안 KC 인증을 위해서 더 많은 상품을 주문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주문 받아서 이제 KC 인증 업체에다 보내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인증 상품이 아니어도 저관여 상품으로도 브랜딩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저관여 상품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저관여 진행한다고 해서 실력 없는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그거를 브랜딩화해서 잘 팔리게 하면 그게 더 실력자일 수 있어요. 아마 이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 것 같으세요? 바로 이런 상품을 딱 정해갖고 1000개를 주문하는 게 어렵습니다. 500개를 주문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품품 평회, 브랜딩 병행 수입 컨설팅 일환으로 있는 상품품 평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셔서 경력이 오래된 분들의 조언을 얻어도 되고,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상품을 좋아하거나 나만의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또 의견을 수집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많은 분들에게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주문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주문이 들어가면 상품도 생산을 하지만 사실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 그대로 패키지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쿠팡에도 들어가야 되고 하려면 이제 바코드도 따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제품 외관에다가 그냥 박아버려서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리패키징이란 걸 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품 선정할 때, 본주문 들어갈 때 브랜드 이름도 정했을 거고 브랜드 스토리도 정했을 텐데, 이런 리패키징을 통해서 조금 더 그걸 나타내면 좋잖아요. 혼자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크몽에다 의뢰도 되고 숨고 같은 데다가 의뢰를 해도 돼요. 여러분이 못해도 이거 다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저도 못해요. 예, 어떤 느낌으로 할 거다. 그리고 제일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경쟁사 상품이든 뭐든 사갖고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이 패키지 느낌을 해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줘요. 내 로고 박아서. 그렇게 해서 리패키징을 마치고 또 안에 들어가는 한글 설명서도 또 따로 만들고, 그리고 포장도 사실 그냥 단순하게 비닐만 쌓여있는 것보다 조금 더 고급적으로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럼 그것도 좀 바꿀 수 있고 하는 이제 리패키징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중국 셀러와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물어볼 게 되게 많아요. 초반에 하시는 분들 혼자서 진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컨설팅이나 강의를 통해서 전문가 혹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제일 빠르고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셔서 하셔도 뭐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모든 게 정해졌죠. 그러면 이제 디자인 파일도 넘겨주고 인증 번호도 넘겨주고, 뭐 인증이 없으면은 뭐 그냥 진행해도 되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주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주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뭐 리패키징을 하거나 제품을 선정하면서 변경하고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액션을 가하게 되려면 최소 주문 수량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사실 소통이 많이 필요해요. 중국인 셀러랑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뭐 때로는 너무 귀찮게 해갖고 지쳐서 답변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잘 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처음은 누구나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사실
1688이 뭐 한두 번 정도 소액은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안 돼요.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단에서 많은 분들이 결제 대행 사이트를 이용을 하세요. 근데 이제 결제 대행은 말 그대로 결제만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결제 대행도 포함해서 옹꿈사닷컴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 어려워하는 이런 모든 절차의 것들을 모든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도와드리는 과정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 선정만 잘 하시면 그 외의 모든 과정은 힘을 너무 빼기 싫다. 그러면 옹꿈사닷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주문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송이 이제 시작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문을 했으니까 중국 판매자가 중국에 있는 배송 대행지로 물건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배대지에서는 검수도 하고 수량이 맞게 왔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수출을 위한 서류도 마치고 패킹을 수출할 수 있게끔 팔레트로 다시 포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죠. 여기는 중국, 여기는 한국, 그쵸?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통관, 인증 서류가 있는 부분은 인증 서류를 내고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 검역 같은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은 관부가세를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했던 장소로 가게 될 거예요. 이 장소는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쿠팡 창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로켓 크로스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곳 다이렉트로, 혹은 여러분들이 초반에 정했던 3PL, 4PL 창고로 가겠죠. 아니면 내가 창고 갖고 있어, 우리 집으로 보내줘.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창고로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쿠팡 창고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판매 시작이 되는 거고, 3PL, 4PL에 들어가게 되면 검수, 하차, 이제 다시 진열해서 판매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개인 창고는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배송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봤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힘줘야 하는 곳,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하는 곳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행업체가 해줄 수 있어요. 심지어 마케팅도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할 필요 없이 대행업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비즈니스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거를 제대로 해줄 협력업체를 찾는 것도 어쩌면 일이라면 일인 거고요. 그리고 본주문을 들어가게 돼서 돈을 베팅하게 되는 것도 사업가로서 허들을 넘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저처럼 브랜드도 3-4개 정도는 갖게 되고 상품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 SKU를 따졌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은 충분히 저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판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상품을 런칭을 했으면 초반 한 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마케팅을 해야 돼요. 로켓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마케팅이 될 수 있죠. 왜냐면 노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건 쿠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기를 여러분들 뭐 지인들 통해서 부탁을 해갖고 노출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 유입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쇼츠를 만들어서 내 쿠팡이나 내 스마트 스토어나 내 자사몰로 유입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하나에 만든 쇼츠를 뭐 인스타그램, 틱톡 여기다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구매, 블로그를 통해서 바이럴, 체험단, 이 한 달 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지만 초반에 클릭 수가 나오고 구매 건수가 나오고 후기가 잡히면서 빠르게 시장에 잡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곳은 사실 좀 피그몽키라는 또 업체가 여러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엔 어려워 보여도 하나하나씩 절차를 나눠가면서 그 절차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일단은 초보자니까 초보자가 알만한 정도까지만 알아가면서 가보니까 생각보다 도착지에 금방 와 있죠. 각 단계별로 계속 진행할수록 계속 심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구매 대행이나 브랜드 셀링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제 것도 한번 해봐야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도 연간 100억 셀러도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판매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캐시플로우, 캐시카우가 돼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밑거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셀러로 시작해서 셀러로 사업을 끝내는 법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 꼭 확인해 주시고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